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공학 전공 22학번 권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2학번 엄태현입니다. 건축학과에서는 건물의 외관 디자인 설계, 그리고 쾌적한 환경 설계와 안정적인 구조 설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와 심미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시설이란 다리나 댐, 도로, 교량 같은 것이 있겠고요. 또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교통망이라던가 상하수도, 그런 것들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짓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유지 보수까지 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우리 건설환경공학부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환경공학부는 대규모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다루고 있고요. 건축학과는 좀 더 개별적인 건물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붕이 있으면 건축, 없으면은 건환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건축학과에서는 1, 2학년 때 기초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그걸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까지 1년의 과정을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전공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즉 1, 2학년 때 그 스튜디오가 끝나면 2학년 말에 전공 분리를 해서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디자인 학 전공으로, 그리고 공학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공학 전공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 학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기초 스튜디오의 심화 버전인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공학 전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스튜디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수업이 건축학과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의 경우에는 8가지의 트랙으로 나뉘는데요. 구조공학, 지방공학, 수공학, 교통공학, 환경공학, 건설관리, 공간정보공학, 도시계획 및 설계로 나뉩니다. 학부 시기에 이 8가지 트랙을 모두 기초 강좌들에 한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 전에 하나씩 듣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상징적인 수업이 8가지가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의 경우에는 전공 분리는 없으나 본인의 흥미가 있거나 혹은 적성에 맞는 트랙의 심화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학 심화 과목을 듣곤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강좌로는 콘크리트 구조공학 혹은 재료역학, 건설관리 혹은 시공학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짓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측면이 좀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와 같은 강좌들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각 학년마다 설계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스튜디오 설계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스튜디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설환경공학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공사나 설계사 같은 회사들을 좀 많이 갖고 또 남하고의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마초적인 분위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하고의 비율이 좀 많아지고 진로도 다양해지면서 요즘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건설환경공학부를 전공하는 여학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공학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환경 트랙이 아니면은 화학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전혀 안 다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물리학을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물리학 공부를 좀 해두는 게 괜찮겠습니다. 사실 수능 후에는 많이 놀았으면 좋겠고요. 수능 전에는 아무래도 입시 공부를 많이 해두고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가 공과대학에 들어와서 1학년 때 기초 과학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배워도 늦지 않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많은 거를 배우고 들어가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 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마음 편하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일단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수학과 물리학이 정말 중요해요. 반면에 건축학과의 경우에도 수학과 물리학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학과이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건축학과는 조금 특수한 학과이기 때문에 뭐 예술적으로 좀 더 탐구를 한다거나 또 저서를 많이 읽는다거나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들어와서도 좀 더 잘 학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학과는 좀 내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건물만 모델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가구들도 만드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Fabrication Studio라고 해서 직접 내가 모델링 컴퓨터로 하고 이걸 뽑아내서 실제 가구로 만들고 사용까지 하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수업들 듣고 싶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공대라고 해서 저희는 공학만 배우지 않거든요. 인문학도 배우고 사회학, 역사학, 철학 여러 가지를 다 융합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걸 다 융합해서 배우는 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건축학과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환경공학부도 뭔가를 좀 만드는 학생들이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가 아니라 설계하거나 혹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좀 매시브하게 네. 좀 큰 국가 사업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 단위도 거대하다 보니까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설계를 내가 짠 다음에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거대하게 판을 짜놓고 그대로 일이 흘러가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건설환경공학부가 아무래도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우리 학과가 정책이나 법, 네. 사회 쪽과 또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나 인문 혹은 법 계열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공학적인 소양까지 너무 특출나. 그래서 공대를 가야겠어. 라고 하면은 건설환경공학부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건축학과의 매력 포인트는 컴퓨터상에서 만든 것을 실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3D 프린터 혹은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서 실물로 뽑아내고 또 이것을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내가 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생각으로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는 다양한 트랙이 있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목을 맛본 뒤에 선택을 딱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특성이기도 한데 다른 학교에서 좀 갈라져 있는 과가 다 모여져 있는 형태거든요. 토목공학과,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 환경공학과 이런 4가지 학과들이 모여서 학부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로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도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공대 속 미대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매년 1학기가 끝나면 건축전을 열게 돼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작품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공대 속에서도 좀 더 예술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항공의 정체성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타학과는 아무래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혹은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좀 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맞아요. 물론 건항공도 새로운 걸 만들거나 기술 개발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회 기반 인프라 시설을 다루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회 기반 인프라 시설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이제 정체성이자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과 대학 특성이 좀 대학원을 많이 가거나 혹은 바로 취업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건항공의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학부 시절에는 좀 얕고 넓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부의 뜻이 있다면은 대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은 시공사나 설계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공기업을 가는 거죠.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학문적인 소양을 좀 쌓았다라고 하면은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곳을 가기도 합니다. 뭐가 있냐면 뭐 한국철도기술원, 네. 뭐 한국 뭐 건설기술원 그런 게 있겠죠. 또 기술고시를 봐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교통 쪽으로 해서 IT 기업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건설 전문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식으로도 빠지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태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건축학과 또한 기술직 공무원이라든가 건설 전문 변호사라든가 이러한 직무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건축학 전공을 하게 되면 건축 설계 사무소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건축공학 분야를 전공하게 되면 구조 설계, 환경 설계 엔지니어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공사의 감리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의 의미와 가치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삶과 좀 직결된다는 건데요. 나경 씨 올 때 혹시 뭐 타고 왔어요? 저는 버스 타고 왔어요. 네,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라던가 뭐 다리라던가 혹은 그 버스 그 자체의 교통도 다 건설환경공학부에서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고 이게 없으면은 하루라도 일상생활을 보내기가 어렵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을 수는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 또 안락한 생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우리 건설환경공학부의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제 실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태연 씨 혹시 해외여행 다니면서 좀 멋진 건축물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라던가 혹은 스페인의 뭐 가우디가 만든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그쵸. 까사밀라나 네. 그런 것들이 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 좀 특별한 추억이 되잖아요. 건축물이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추억까지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일상과 또 특별함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 우리 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서울대학교 관악에서 후배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졸업을 하겠지만요. 저도요.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 고등학생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연 씨도 고등학생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해서 후배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결국엔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